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들보다도 베이스 기반 좀 바뀐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제 시장의 상황이랑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좀 전쟁 같은 분위기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크립토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BNB까지는 상장을 안 했지만 중국계로 추정되는 코인들을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상장을 먼저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전부터도 자재구레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싸움들은 계속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유동성 불장일 때는 서로 안 싸우고 서로 그냥 이제 가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면, 지금은 정말 인위적인 유동성이 잠깐 이제 들어왔던 상황이니까 조금 더 그런 속도들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이게 힌트들을 주는 게 민코인 시장에서 그걸 힌트를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어긴 게 있어요. 어긴 게 이 결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 결이 좀 이제 떨어지는 게, 원래였으면은 바이낸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체인들의 대장급 되는 애들을 하나씩 들여올 만도 했거든요. 그 마지막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발란치 기반의 스코크 이누 그 닥코인 있잖아요. 그 타이밍쯤에는 시가총액 1조를 찍으면서 바이낸스에서도 뭐 선물 상장이든 현물 상장이든 그런 것들 하나를 들여올 만도 했습니다. 근데 솔라나 기반들만 가져왔죠. 자, 스코크 이누까지는 그냥 제외를 하고, 이더리움의 베이스 기반 민코인, 특히나 이 브렛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브렛. 얘는 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올랐었는데, 해외 유튜버 중에서도 이 브렛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외 쪽에서. 지금 그런데 한 달 동안에 그 지갑들을 제가 온체인 분석들을 해보니까 물량들을 야금야금 다 팔았더라고요. 거래소에다가도 팔고, 바이비트에는 지금 선물 상장 얼마 되기도 전에 마지막 물량들 막 몇십억치를 던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이 깨졌다. 어떤 결이냐면, 메모장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베이스 체인은 코인베이스의 이 베이스가 맞아요. 베이스 체인이다. 미국 계열. 자, 그러면 굳이 따지고 나누자면 솔라나도 미국 계열이다. 왜 그러냐? 왜? 솔라나가 FTX가 거의 89% 독점했던 코인이다. 거의 그냥 FTX 코인이나 마찬가지. 이더리움 견제하려고 나왔다. 이더리움을 견제하려고 나왔고, 실제로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수수료였거든요. 가스비가 엄청 비쌌죠. 근데 덴콘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평균적으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했던 게, 많이 나가봤자 트랜잭션 좀 몰렸을 때 $10도 안 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더리움을 견제를 했을까? 이더리움은 어디 걸까? 어디에서? 2016년, 2017년에 제가 이더리움으로 입문을 했거든요. 이더리움이 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 코인원부터 해가지고 마진 거래 그때 열려 있을 때, 이 시초가, 개발자는 러시아인데 이더리움은 사실 중국 코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SEC가 증권 규제를 하려고 하고 공격들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이더리움이 거의 2대장급으로 올라왔을 때 중국계 고래들이 그때 당시 온체인 데이터 대놓고 티가 많이 났거든요. 거의 신규 시장이나 마찬가지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그냥 그대로 이더리움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1대장, 2대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더리움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ICO를 그 시작으로 출발을 했죠.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서.
그러면 여기서 결을 좀 따지고 봤을 때 베이스 기반 이더리움 거래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미국 계열이고 이것도 이제 솔라나도 미국 계열이거든요. FTX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이더리움은 어디 거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러시아인데 러시아 중국 친하잖아요.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비슷한 결에. 그리고 이게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첫 출발이 거의 중국 자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대장.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은이 있다. 이 정도의 인식을 좀 심어주면서 이더리움이 나왔고 아직도 많은 물량들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포스 방식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솔라나 미국, 이더리움 중국 이런 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 베이스도 있었어요. 이더리움에 얹어가지고. 근데 바이비트에서 브렛이라는 코인을 선물 상장을 했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대장급으로 띄울 만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분석을 따로 안 했잖아요. 브렛은.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게 뭐가 좀 이상했냐면 상장하는 속도가 불장 분위기일 때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근데 얘를 안 해줬다는 건 중국에서도 견제를 한 거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OKX 등 다 중국계예요. 거의 다 중국계입니다.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 중국계 거래소인데 굳이 얘를 바이낸스까지 베이스 기반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 미국계 민코인들을 이제 견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이스와 솔라나 솔라나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해야죠. 미국계니까.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랑 이렇게 좀 나뉘죠. 파벌이 완전 솔라나 베이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따라잡으려고 솔라나가 출시가 됐다라는 얘기들도 예전부터 있었고 그 중심에는 미국계 거래소인 FTX가 먼저 주도를 했죠. 자, 근데 이거를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브렛을 선물 상장을 시켜가지고 덤핑도 덤핑인데 이 정도 속도면은 그냥 판때기를 좀 깨버리는 정도의 속도고 선물 상장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상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선물 상장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좀 이제 한 초창기에 한 1, 20%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건 그냥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선물 롱 포지션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견고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드는 게 속도도 속도고 지금 장이 그렇게 엄청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는 중국계에서도 베이스 기반들을 견제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선빵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디서 어떻게 했죠? 최근에 미국계 코인베이스에서 중국계 민코인으로 추정되는 오디널스, 베이스, 와이프 다 상장을 했잖아요. 선물 상장만. 이거 완전 그냥 고래들 싸움에 그냥 새우들 등 터지겠는데요, 개미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없나요? 그건 또 아니죠. 어쨌든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중국계 자본가들이 많거든요. 중국 세력들이. 그리고 그들은 정말 화끈해요. 정말 화끈합니다. 화끈하고 굳이 따지고 봤을 때 일단 베이스는 좀 나가리가 된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베이스 말고도 채택될 만한 게 있어요. 여기 이더리움 기반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아비트럼도 있어요. 아비트럼. 이더리움을 테스트를 하기 전에 베이스랑 아비트럼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미국 쪽은 베이스고 중국 쪽은 아비트럼이거든요. 오히려 아비트럼 체인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아비트럼. 얘가 수수료가 완전 싸요. 그냥 솔라나랑 비슷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비트럼 자체가 그렇게 막 이제 시가총액이 높지도 않고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 이게 건드리진 않았는데 오히려 아비트럼 밑에 있는 민코인이 아비트럼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상황이 나오면 아비트럼 자체가 가격이 그냥 굳이 마켓 메이커들이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 민코인 하나가 살려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비트럼. 자, 그럼 베이스는 끝났을까? 저도 좀 공감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좀 결이 좀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코인베이스의 그러니까 완전 적대적인 관계죠. 바이낸스에서 코인베이스 81%가 머리를 쏟아부을, 그러니까 덤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코인을 굳이 중국에서 상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바이비트에서 선물 상장해가지고 덤핑을 해버리고 끝나버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뻗으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보이지 않는 밈코인 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계 밈코인, 미국계 밈코인. 예전에는 좀 추정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리들이 좀 잡혀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있어요. 이더리움과 아비트럼. 이더리움 기반. 아비트럼도 사실 아비트럼 체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거래도 할 수가 있고, 메인인 중국에서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으로.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하고 그 흐름들이 중요하겠죠. 내가 볼 때는 최근에 미국 SEC가 규제 엄청 때리죠. 유니스와 메타마스크.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 때려요 그냥. 이더리움 증권 선물 ETF 거절 가능성도 있고, 규제랑 규제는 다 때리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게 중국의 메시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크립토 시장에서, 중국에서 크립토 메시아 CZ 창펑자오예요. 바이낸스 이전 CEO인 창펑자오인데 4월 30일 자금 세탁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 가능, 구형을 3년을 했으니까, 벌금이랑 플러스 구형을 3년을 했는데 탄원서까지 지금 내고 있어요. 탄원서 내고 있습니다. CZ 바이낸스 선처 탄원서까지도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뭔가 좀 반기를 좀 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워낙 또 중국 쪽에서 계속 때려 맞다 보니까 비교적,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앙화거래소에서 또 그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또 이제 SEC한테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탈중앙화 덱스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덱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디지털 지갑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을 막을 수도 없고 이거 제재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지갑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탈중앙화로 이렇게 풀어준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막을 수가 없다. 중앙 관리자가 이렇게 관리를 하듯이 해서 막을 수가 없다. 특히나 이제 덱스 같은 경우에도 굳이 따지면은 코인 재단에서 특정 개개인들의 지갑들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정말 웬만하면은 메타마스크에서 그 블랙리스트를 걸 수는 없어요. 웬만하면은 정말 특이한 이제 테러 단체나 이런 것들, 뭐 IS나 이런 데서 뭐 범죄 자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아닌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저항이나 반항들이 계속해서 좀 때려 맞다 보니까 이게 이더리움 그 중국 쪽에서 뭔가 다 같이 일어서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펑자오 그 전환, 이거 만약에 되고 나서 어떤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과거에 그때랑 조금 이제 비슷한 결로 갈 수도 있다. 흔히들 제가 전에 하나 예상을 했던 게, CX장에서 반대되는 덱스 운동들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게임스탑 밈주식 사건 때는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매도를 너무나도 기관들한테 때려 맞았으니까 바이앤 홀드를 하자, 사고서 팔지 말자, 우리가 기관들 머리들 그냥 부셔보자, 공매도 청산시켜보자. 실제로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게임스탑 주식 엄청 크게 상승을 했고, 일론 머스크도 마지막에 언급을 했고, 공매도 정말로 파산 직전까지 갔고, 로빈후드라는 이제 어플, 미국에서 거의 두 번째로 많이들 쓰는, 거의 그때는 수수료가 엄청 쌌으니까 가장 많이 썼죠. 거기서는 오히려 매수 버튼을 지워버렸습니다. 매수 못하게 막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관들 더 올라가 버리면 진짜 정말 큰일 나니까 매도 버튼만 열어놔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매도밖에 안 돼요. 매도밖에. 그러니까 허니팟이랑 좀 비슷하게 매도밖에 안 되게 매수를 막아놨어요. 반대로 허니팟은 뭐죠? 매수밖에 안 되죠. 매도가 안 되고. 정말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스토리텔링들을 써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이랑 뭐 아비트럼이랑 이렇게 중국계 덱스에서 민코인들이 엄청나게 운동들이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올해. 내년도 아니고 올해. 굳이 뭐 내년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워낙 SEC로부터 규제를 맞다 보니까 운동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자유롭게 우리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덱스에서 먼저 우리끼리 시작을 하자. 우리가 누구에게도 규제받지 말고 누구에게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뭐 저항을 해보자. 우리가 덱스를 규제할 수도 없고 미국 SEC에서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진짜 탈중앙화 플랫폼이니까. 근데 거래소는 규제는 할 수 있죠. CX는. 근데 덱스에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프리CZ라고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창펑자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프리CZ 창펑자오를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런 운동들인데 트위터에서 실제로 좀 활발합니다. 이러면서 프리CZ 좋아요도 많이 찍히고 조회수도 14,000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찍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프리 CZ 운동들이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프리 CZ 갑자기 민코인이 출시가 돼가지고 그게 뭐 그런 상황들 말고도 뭐 그쪽 뭐 귀신같이 이럴 때면 그 단기적인 솔라나 기반들 만들어가지고도 어떻게든 뭐 본인들 개발자들 물량들 팔라고 이렇게도 만드는데 그것들 말고 더 큰 그림에서 창펑자오와 이제 그런 관련된 뭔가 중국 쪽에서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프리 창펑자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예상들은 사실 지금 서로들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베이스 기반인 거의 대장급으로 갈 수 있었던 브렛을 바이비트에서 선물 상장으로 하면서 엄청 덤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크게 봤을 때는 베이스와 솔라나의 지금 뭐 싸움들 물론 솔라나의 그 파급력을 베이스가 따라가지 못했었지만 근데 둘이 같은 체인인데 굳이 따지자면 어쨌든 뭐 이더리움까지가 있을 텐데 이더리움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베이스와 솔라나 미국계 이더리움은 중국계 이둘 중에서 굳이 따지면 지금 베이스 그냥 중국 쪽에서 주도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결이 또 맞는 게 솔라나도 죽을 수밖에 없죠. 미국 계열이니까 솔라나 베이스 기반.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중국에서 크게 띄울 만한 게 이더리움 기반이나 뭐 이제 아비트럼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반응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이제는 들어설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중국이 일어설 때가 왔구나. 차이나모니를 무시하시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디 국내 거래소 어디를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긴 것 같나요? 정말 투기의 민족이어서 생긴 것 같습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생겨서 투기의 민족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김치 프리미엄이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요? 그 뒤가 차이나머니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차이나머니. 이 두 사이클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임팩트는 이때가 더 커요.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가지고 임팩트는 이때가 더 큽니다. 대다수의 김치코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인슈타인, 머큐리, 뭐 이제 블록틱스, 지금은 상장 폐지돼서 그냥 사라졌던 초창기에 넴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스팀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대불장의 첫 시작이었던 10월부터 1월까지의 그 사이클이 첫 번째로 경험했던 사이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과연 투기의 민족의 그 사람들의 힘일까요? 차이나 머니의 힘을 저는 그때부터 느꼈거든요. 흔히들 이제 김치 코인들이, 난 이 머니들이 제 2차적인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요? 밈과 NFT로. 순서는 밈이 먼저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기존의 흔히들 김치코인, 자발트 코인도 이 정도로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고스란히 무대가 그냥 바뀐 것 뿐이죠. 무대가 바뀌었는데 조건은 더 좋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제 막 시작이라면 디지털 지갑들 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늘었거든요. 솔라나 덕분에, 솔라나 밈들 덕분에 전 세계 어디 할 거 없이. 근데 더 늘어날 겁니다. 더 자연스럽게. 어차피 입소문 타고서 소문 나면 알아서들 찾아서 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더 좋은 게 시체들이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 물려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새롭게들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정말 기대감, 포텐력이 어디까지 가지가 예상이 안 돼요. 이 차이나머니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그러니까 CX장에서 굳이 미쳤다라고 누구 좋으라고 한국인들 다 먹여 살리려고 자선 사업가들도 아니고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금이 CX로 들어갈 거면 그게 아마 밈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차이나머니 쪽으로. 어떤 방향들을 만들고 어떤 장을 주도를 하는지를 정말 잘 따라가야 될 거예요. 어쨌든 트렌드에 가장 빠르게 그 트렌드를 찾아간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서 편승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특히나 솔라나보다 속도가 빠르고 차이나머니가 주도를 한다? 차이나머니 이거 미쳤어요. 이 사람들은요, 먹을 때도 화끈하게 먹여주고요, 떨어뜨릴 때도 화끈하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사실 투자 시장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쪽이 오히려 이 자산 시장에서는 난 여기가 더 악마예요. 여기가 그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들 해보시면 그 패턴들을 그대로 크립토에다가 적용들을 하는 건데, 그냥 개미들 먹을 기회도 잘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막 털면서 가고 막 이렇게 식으로 하는데, 차이나 머니는 떨어질 때도 화끈하죠. 근데 먹여줄 때는 개미들이 여기 있다가 얼마를 탔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본인들이 더 크게 먹으니까 화끈하게 갈 때도 이렇게 화끈하게 가고, 떨어질 때도 뭐 정리들 다 됐으면 떨어질 때도 이제 화끈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저는 그 차이나 머니만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차이나 머니들이 앞으로는 다가올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굳이 따졌으면 솔라나는 FTX와 관련이 있는 미국에서 좀 주도를 했고, 대장격인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나왔던 솔라나가 결국에는 이더리움에게 자리가 다시 뺏길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누구 거? 러시아 쪽? 중국 쪽? 사실상 중국 쪽이다. 중국 밈이 이더리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 어느 정도 좀 이제 논리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더리움 장이 제가 왜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나머니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난 이 차이나머니를 두 번이나 경험을 해봤고, 그들은 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화끈합니다. 돈들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올릴 때도 화끈하고 떨어질 때도 화끈해요. 장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장터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장터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려고 하나? 출시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지원되는 뭐 덱스툴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관심들 안 가지다가 거기에서 수익들이 많이 났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나오면 유니스왑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거기로들 몰리지 않을까. 뭐 전략들이야 뭐 그들을 따라가야겠죠. 어떤 전략들로 어떻게 마케팅들이 될지 모르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그래도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좋아요 그 댓글 같은 것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익숙한 닉네임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합을 잘 맞춰가지고 좋은 상황들을 좀 이제 빠르게 편승하시는 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빠지실 때도 잘 빠지는 걸. 지금 어디 빠져야 되죠? 비트코인 대폭락하기 저는 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X장은 이미 끝났다. 뭐 좋으면은 더 갈 것 같으면 매수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끝났다. 4월 달에 월봉을 이렇게 마감을 해버린다? 다음은 정말 끝장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최소 4만 달러다. 최소.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4월달 지나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